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 해양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제가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인데 어, 최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기업이어서 하나오션 해양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투자할 만한 타이밍인지 그것을 저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하나오션 해양을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해양은 1973년에 설립됐고 시가총액이 현 2023년 6월 6일 기준으로 한 3조 900억 정도 됩니다. 어, 하나오션 해양의 경쟁사로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중소형 선박을 위주로 하는 조선소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을 경쟁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조 6,760억 원, 현대중공업이 11조 원 정도로 하나오션 해양보다는 상당히 더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회사 연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항상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에 하나오션해양은 큰 변화가 있었죠. 원래 회사는 저기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권혁웅 CEO가 최근에 취임했습니다. 이분은 하나그룹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해가지고 이제 전통 하나맨으로 불리는 인물이고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하나에너지에 입사해서 하나그룹 내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 하나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하나그룹이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오션해양의 대표에 이제 취임시키면서 하나그룹이 얼마나 하나오션해양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오션해양이라는 기업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유통 주식은 한 2.2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유동 비율이 31% 정도 됩니다. 거의 32% 가까이 되고요.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오션해양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런 M&A 이슈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워낙 뭐 미디어에서도 뭐 앞으로 뭐 밝은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31,000원 정도, 그리고 최저가가 17,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가 28,850원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거의 52주 최고가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높은 가격이고 그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뭐 개인마다 다 보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하나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49.3%, 한국산업은행이 28.2% 이렇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해양의 사업 구조를 가볍게 살펴보면 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오션해양은 선박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조선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그리고 특수선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뭐 선박이라고 하면 뭐 여러 종류의 선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상선이라고 하는 뭐 가스 운반선, LNG선, 뭐 LPG선, 그리고 컨테이너 운반선, 탱커선이라고 하죠. 원유나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 이런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이거는 조금 특수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대형이고 굉장히 고가의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 설치선, 그리고 뭐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시추선, 뭐 고정식 생산 설비 이런 것들 해양 플랜트라고 하고 제가 하나오션 해양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특수선 사업을 한다는 건데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이런 해양 방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왜냐하면 하나그룹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그룹이 방산산업이 주요 사업을 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소들은 뭐 배를 건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 1년에 배를 몇 척이나 지을 수 있느냐 건조 능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오션해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선박 36척, 해양 플랜트 2기, 특수선, 뭐 잠수함 2척, 수상함 2척 이 정도의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해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하나오션해양이 연간 건조 능력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인데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이제 뭐 오너가 없는 기업이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건조 능력에 투자를 할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좀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선, 해양, 특수선 분야 이렇게 나눠지고 2022년 매출 기준 상선 분야가 84%, 해양 및 특수선 분야가 15%로 상선 분야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해양의 최근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 국내 조선 3사 중에 실적 추이는 가장 좋지 않았죠. 뭐 매출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뭐 20년도 7조 원에서 22년 4.8조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21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3%.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23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시절 가장 리스크로 봤던 이 높은 부채 비율, 2023년 1분기 기준 1858%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이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 부채 비율, 이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별 매출액 추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지만 눈에 띈 높은 상승은 보이고 있지 않다. 영업이익률도 분기별 영업이익률도 계속 적자지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션 해양으로 사명을 바꾸고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실적 추이는 대우조선 해양 시절의 실적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우조선 해양 시절엔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적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높고 현금성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재무제표만 보면 투자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죠. 근데 투자가 어려운 게 참 재무제표만 보고 이 투자를 뭐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일단 뒷부분에 다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션 해양의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뭐 21년도에 총 55척을 수주했고 22년에 44척을 수주를 했고 2023년 4월 말까지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수주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 44척 중에 38척을 담당하면서 2022년은 LNG선이 수주를 이끌었고 2021년도에는 컨테이너 시황이 굉장히 좋았죠. 55척 중에 20척을 수주를 하면서 컨테이너
시황과 LNG 시황의 상승과 함께 이런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 4월 말까지는 LNG 선박 배척만 수주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곧 있으면은 이제 카타르발 LNG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LNG 선박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조선주들 투자를 할 때 조금 저는 중요 포인트로 보는 게 이 수주 잔량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얼마나 지금 앞으로 지을 배들이 얼마나 남아있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수주 잔량이 2023년 4월 말 기준 11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12억 불의 가치에 달하는 수주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업무상 이 조선소들의 상황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2026년도 2027년 초까지 지금 일감이 다 확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2023년은 신규 수주가 아직은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수주 잔량이 높기 때문에 하나오션 해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돈이 되는 선박들만 골라서 수주를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좋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선박이 이제 LNG 시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LNG 신규 수주를 이끌어 줄 것이냐. 그것은 조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 경쟁사 비교는 꼭 해보는 편인데, 경쟁사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이 가격이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판단하는 그런 편인데요. 먼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하나오전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아직 높은 부채 때문에 4.91배나 되죠. 가장 높죠. 이 3사 중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3사 중에 가장 낮고,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폭도 가장 높습니다. 자산도 가장 작은 편이고, 부채도 가장 높고요. 수주잔고도 가장 낮습니다. 이런 딱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뭐 적정 가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PBR 같은 경우에 하나그룹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입되는 2조 원이 투입이 될 경우에 PBR도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2년도에 고가에 수주했던 LNG 선박들이 매출로 잡히기 시작할 경우에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산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해양의 유상증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순간 숫자들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주 잔고 역시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하나오션해양 같은 경우는 LNG 선박 기술 건조 능력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국내 조선소들이 신규 선박 수주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LNG 선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도 뭐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 해양을 투자를 해야 할지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기 모멘텀인데 이제 카타르발 LNG 선박 대량 수주 프로젝트가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LNG 선박 40척을 아마 발주를 하게 될 것인데, 물론 하나오션 해양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국내 3사가 이제 나눠서 가져갈 예정이죠. 그래서 최근 LNG 선박 신조 성과가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그래서 한 척에 2억 6천만 불까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의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2023년 수주 현황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93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를 72%나 채웠고, 삼성중공업은 7척을 달성을 했고, 하나오션해양 5척밖에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오션해양이 고부가가치 선박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발주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오션해양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인수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뭐 조금 뭐 노사 관계도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뭐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카타르바 LNG 선박 수주를 할 것이고 보통 이런 LNG 선박 대량 수주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국내 조선 산사들이 비슷하게 이 선박들을 나눠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카타르발 LNG 선박 대량 수주도 벌써 한국조선해양이 10척, 하나오션해양이 12척, 삼성중공업이 16척의 이제 슬롯을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슬롯을 확보를 해놨다는 이야기는 조선소에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슬롯을 미리 자기들이 카타르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예약을 해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너희는 하나오션해양은 12척의 LNG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슬롯을 조금 너희가 미리 좀 예약 좀 해주라. 이런 식의 계약, 이런 식의 서로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2척의 이제 추가 LNG 선박이 발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척수는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척당 이 신조성가가 2억 6천만 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 본해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나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이거는 굉장히 뭐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그룹의 주력 산업이 방산과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오션해양이 하고 있는 이런 군함 잠수함 등 군용 특수선 분야랑 그리고 LNG, 탱커선 이런 에너지를 수송하는 선박 건조 같은 이런 부분과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2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되면 부채 비율이 1800%에서 400%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오션해양이 엔진 메이커 기업인 HSD 엔진을 인수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 내에 인수를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요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하나오션해양의 기업 가치가 적어도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엔진 메이커, 그러니까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이런 사업 부분이 굉장히 이익률이 높습니다. 이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엔진을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조선 3사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아직까지는 유일하죠. 근데 하나오션해양이 HSD 엔진을 인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선업 대비 고수익 산업인 선박 엔진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도 건조하고 엔진도 건조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 가치가 뛸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인수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오션 해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투자 리스크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대우 조선해양 시절 경쟁사 대비 낮은 연봉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말 1만 명이었던 직원이 현재는 8,600명이고 제가 이제 업계에서 듣기로도 실력 있고 조금 유능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 현역인 인재들이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경쟁사로 많이 이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 이탈이 심각하고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나가 메꿔 나갈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중국 조선소들이 최근에 LNG 선박을 굉장히 발주를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들도 이제 LNG 선박을 많이 건조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될 경우에 LNG 선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성가 하락이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왜냐고 하면 어쨌든 지금 발주가 나오는 선박의 대부분이 LNG 선박들인데,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 LNG 선박인데, 이런 LNG가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 성가가 하락할 경우에 하나오션 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까지 LNG 선박이 이렇게 신규 수주를 이끌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LNG 선박이 추가 발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선주 투자가 어려운 게 성과는 계속 상승하면서 신규 선박 발주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예전에 조선주들 슈퍼사이클 때를 보면은 성과는 계속 오르면서 신규 선박 수주 발주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LNG 선박이 언제까지 이렇게 신규 선박의 발주를 이끌어 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탱커선들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이나 다른 선종에 비해서 선박 발주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탱커선에서 추가 발주가 나오는 시그널이 보이면은 이제 LNG 선박이 이제 고부가 가친 LNG 선박이 스타트를 끊어주고 탱커 선박들이 이제 또 뒤를 받쳐준다고 하면 예전에 그 슈퍼사이클처럼 상가는 오르면서 신규 선박 수준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이 좀 투자를 할 때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여기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이고 저도 조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저는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는데 첫 번째로 가격이 싸냐.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어도 가격이 싸지 않으면 투자로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싼 가격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 1년간 하나오션 해양의 주가가 30% 상승했습니다. 다른 조선소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삼성중공업이 8%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이 5% 상승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고 이거는 이제 M&A 이슈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한 대비 주가 상승폭이 컸지만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가치, 향후 변화할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는 적어도 삼성중공업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업사이드는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가격은 아주 싸지는 않지만 비싼 가격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확장성이 있는가? 아니면 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 확장을 해서 이런 촉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 HSD 엔진을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하나오션 해양의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HSD 엔진을 인수할 경우 이 확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 하던 이 엔진 사업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산 사업 성장 가능성. 왜냐하면 국내 잠수함 시장 점유율 1위가 하나오션 해양인데 하나가 또 방산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해외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뭐 딸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엔진업, 기존에 안 하던 엔진 사업, 그리고 다른 뭐 상선이나 이런 선박 사업 분야에 대비해서 매출이 작았던 이런 방산 사업 매출도 늘어난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적인 혜자죠. 물론 국내에서는 현대, 삼성중공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 조선소들과 경쟁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만이 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엔비디아의 뭐 GPU 같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이게 조금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조선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큰 투자 금액과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현재 중국이랑 한국, 일본 조선소들의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기술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신규 진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또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싼 가격인가? 저는 이거는 뭐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로 보고, 사업 확장성 이거는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왜냐면은 HSD 엔진, 방산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확률이 높다고 봐서 70점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 60점 이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뭐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런 리스크들도 있고, 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 기업에 뭐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워낙 조선업은 또 제 업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제가 좀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